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CPU 같은 부품들을 되게 많이 사는 거 아실 텐데요. 이번에 좀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8,000원짜리 CPU라고 해서 소개시켜드린 게 있는데요. 바로 제온 E5 2609V2라는 CPU인데 이게 아이비 브릿지 기반의 제온 CPU 중에선 거의 제일 저렴한 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영상에서 나왔었던 그 CPU는 두 번째 주문해서 받은 거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주문했었던 게 안 왔었거든요. 대신에 말도 안 되게 이런 게 왔었어요. 이거는 제온 E5 2690V2라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려고 했었던 2609V2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이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숫자 9랑 0이랑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2690V2는 아이비 브릿지 기반 제온 중에서 거의 제일 비싸거든요. 아마도 배송 포장하시는 분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제일 싼 거 대신에 제일 비싼 거를 보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이거를 받은 김에 요거 가성비 있는지 한번 리뷰도 해보면서 테스트 마친 후에는 제가 샀던 알리익스프레스 셀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평가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부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처음은 CPU입니다. 방금 보신 그놈입니다. 아이비 브릿지 기반의 제온 E5 2690V2고요. 2013년도에 출시가 되었던 녀석입니다. 인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출시 당시 가격이 $2,000를 넘었었네요. 상당히 비쌌던 녀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3년도면은 PC용으로는 4코어 8스레드 i7이 제일 비싸고 성능 좋은 그런 CPU였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E5 2690V2는 무려 10코어 20스레드거든요. 지금이야 뭐 HEDT니 뭐 스레드리퍼니 하는 고사양 CPU들을 쓰는 분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10코어 20스레드는 정말 엄청난 CPU였던 거죠. 지금도 뭐 코어 개수로만 보면은 많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기본 속도는 3GHz에 올코어 부스트는 3.3GHz고요. 단일 코어 부스트는 3.6GHz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메인보드에 올코어 터보 부스트를 해주는 개조 바이오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3.3GHz로 동작을 할 거예요.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을 한 메인보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중국의 환안지라는 제조사에서 나온 X79ZD3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다른 보드를 많이 안 사기도 했고 또 이 보드가 DDR3 쿼드 채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요거는 많이 보셔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하이닉스의 서버용 ECC 메모리 4GB를 4장 꽂아서 총 16GB 쿼드 채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픽카드인데요. 오늘은 CPU가 병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라데온 RX 580이랑 지포스 GTX 1070인데요. 아무래도 RX 580 쪽은 아마 병목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GTX 1070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실제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워나 SSD 등은 테스트에 아주 큰 차이를 주는 부품은 아니라서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보통은 제가 테스트 시작을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로 하는데 오늘은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병목 현상 확인에는 파이어스트라이크나 타임스파이가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 병목은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사용률을 봐야 알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시네벤치 릴리즈 20의 점수는 싱글코어 256점에 멀티코어 3101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요거 하나 보면은 어느 정도일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CPU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대략 1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E5 2678V3에 비해서 멀티 성능과 싱글 성능이 둘 다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거는 하스웰 기반 제온이고 요거는 아이비 브릿지 기반 제온이라서 사용하는 메모리도 그렇고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는 힘든 CPU 같습니다. 다음은 CPUG 벤치마크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성능을 알아보기에 편한데요. 레퍼런스를 1세대 라이젠 7 1700X랑 비교를 했을 때 싱글코어 성능은 약 9%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멀티코어 성능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젠 쪽을 오버클럭을 하면은 이것보다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벤치마크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만 해봤는데요.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참고로 왼쪽이 RX 580 그리고 오른쪽이 GTX 1070입니다. RX 580 쪽은 뭐 GPU 사용률을 계속 100%로 찍어주고 있어서 병목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GTX 1070 쪽은 병목이 없거나 살짝만 보이는 정도인데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처리할 데이터가 적어서 그냥 그래픽카드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으면은 100% 가까이 찍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3테라 국민 옵션으로 세팅을 하고요. 산옥 부트캠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GTX 1070 쪽에서 병목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용률이 떨어져도 오버워치 때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옵치 때는 그래도 80%를 넘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배그는 70%를 거의 못 넘기고요. 심할 때는 50% 수준의 사용률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요. 배그는 특히나 더 싱글코어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고 오버워치보다 멀티코어 CPU 사용률의 한계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모여서 배그 최적화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겠죠. 아무튼 E5 2690V2의 클럭이 3.3GHz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아이비 브릿지에 낮은 IPC와 낮은 클럭까지 합쳐져서 그래픽카드를 한 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식스 CG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넣게 되었는데요. 옵션은 울트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RX 580은 사용률 100%를 계속 찍으면서 평균 약 200프레임 정도로 보여줬고요. GTX 1070은 간혹 90% 수준을 찍으면서 평균 프레임은 약 24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는 배그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병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자체는 뭐 RX 580보다는 훨씬 잘 나오죠.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울트라로 진행을 했는데요. 툼레이더에서는 양쪽 그래픽카드 모두 병목 현상이 없었습니다. GTX 1070 쪽도 계속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툼레이더 쪽도 최적화에 있어서는 오버워치 못지않은 갓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제온 E5 2690V2는 17만원 주고 사기에는 약간 가성비가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 발매를 했었던 애플의 맥 프로 제품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그 제품이랑 이 2690V2랑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애플에서 내놨었던 정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CPU는 아닌데 OWC라는 곳에서 확인을 했더니 호환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목적이라면 사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 봐도 맥 프로 예쁘네요. 그리고 저는 이 CPU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RE 스토어라는 셀러한테서 샀거든요. 이 셀러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샀던 그런 셀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셀러별로 제가 경험했었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RE 스토어입니다. 이쪽은 뭐 일처리 자체는 깔끔하고 정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렇게 이상하게 비싼 거 받은 거 말고는 거의 한 5번 이상 샀는데 전부 깔끔하게 정확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같은 제품 판매하는 셀러 중에서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고객을 응대하는 그 답변 같은 게 굉장히 느려요. 거의 질문을 하면은 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답변이 느리게 옵니다. 그리고 배송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열흘에서 한 11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JSF CPU 테크놀로지스라는 셀러입니다. 이 셀러한테도 제가 많이 샀었어요. 요 셀러 장점은 배송을 되게 좀 빨리 보내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8일 만에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7일 만에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셀러도 역시나 답변을 갖다가 너무 느리게 해준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자체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샀을 거예요. 다음은 PC 굿스토어라는 셀러인데요. 이 셀러의 장점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뭐를 좀 물어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가격 자체는 그렇게 저렴하다는 편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대량으로 유통하는 쪽은 조금 가격대도 저렴하고 일처리가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소규모로 하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나 답변 같은 거를 빨리 달아주는 데는 좋은데 조금 가격 자체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셀러는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은 아터미터 스토어라는 곳인데요. 이거를 아터미터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에이터미터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에이터미터라는 메인보드 브랜드가 있는데 요거를 만드는 그 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직영 스토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단점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보통 다른 곳은 이제 항공물류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는데 여기는 항공물류인 것처럼 써놓고 선박으로 물건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뭐 제가 받은 케이스만 한 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제 물어봐도 답변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분쟁 요청하고 막 취소 같은 거를 해도 답변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그냥 떼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쯤에
판매의 물건이 왔어요. 이렇게 대략 4군데 정도의 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셀러들 말고 제가 되게 다양한 데서 사봤는데 대부분은 다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규모가 조금 있는 데가 배송을 딱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8,000원짜리 살려다가 17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성능 리뷰도 해봤는데요. 뭐 나름 신박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